자, 오늘 기초 강의 방송은 3주차에 접어드는 날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무경 차트의 필요성, 그리고 매매 팁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걸맞는 회원님들과 좀 재미있는 또 퀴즈도 하면서 회원님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퀴즈도 하고, 그리고 복귀 차트 실전 예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마무리로 질의 응답을 하면서 다음 주 4주차 강의에 대한 설명을 또 좀 드리면서 참여 미션까지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셨느냐면, 무경 차트 방송국 사이트에 가시면 매매 신호에 대한 공부를 1주차에 하셨죠. 매수 신호 7가지와 매도 신호 7가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각각의 신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신호들의 진입점 신호도 중요하지만 청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네, 하루의 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호들과 매도 신호들의 조화로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쭉 했으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호에 대한 3단 수평선의 매매법, 그리고 격일자리, 그리고 금경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죠. 네, 인내하자님, 하루의 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루의 팁님. 네. 모바일 되는데요. 제가 못했네요, 이거를. 아까 했는데 빠뜨리 없는 게 아니라, 네네, 돼요. 이제 돼요. 빠뜨린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저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모바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자, 그래서 매매 팁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우리가 2주차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팁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에 대한 설명까지도 우리가 어제 마무리를 했었죠, 지난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짚고, 근데 사실 2주차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면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3단 수평선의 매매 방법들, 그리고 격일자리들, 그리고 금경자리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실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매매 팁에 대한 좀 더 심화 학습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릴 테고, 알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1주차부터 4주차까지에 대한 그 커리큘럼대로 시작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꼭 질문을 하셔서 알고 넘기자라는 거예요, 샤키링님.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진입점입니다. 진입점은 노란 수평선이랑 하얀 수평선을 무경 차트에서는
매수 진입점, 하얀 수평선은 매도 진입점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3단 수평선은 매수랑 매도를 함께 보여주는데, 매수 3단 수평선 같은 경우는 방향타랑 노란 수평선을 함께 해주는 이러한 자리들이 매수 3단 수평선이고요. 매도 3단 수평선은 하얀 수평선이랑 음양키가 함께 해주는 이러한 자리들을 매도 3단 수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변곡점은 음양키랑 방향타에서 변곡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주는데, 변곡점은 변곡 음양키가 수직 하락, 방향타는 수직 상승의 그림을 만들었을 때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곡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방향타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다 라는 게 맞나요? 방향타가 올라오는 그 자리가 무조건 매수다 라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방향타가 올라왔을 때 매수의 그림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떤 그림을 만들어야?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인내하자님, 봄날의 햇살님, 감사합니다. 그쵸? 방향타가 올라온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가 돼줘야 상승장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거고, 그 방향타 변곡점에서 상승장 그림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타가 지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처럼 저항대로 바뀌는 그림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방향타의 변곡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매도의 그림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매수점을 찾아 지지가 되면 매수점을 찾고 저항이 되면 매도점을 찾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그 방향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지지가 됐을 때는 상승장 그림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하락장 그림에서는 매도의 그림으로 또다시 바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승과 하락의 그림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기 전 미리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변곡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곡점. 그만큼 중요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전에는 보여주더라. 상승으로 갈 그림인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 그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나서 매수의 그림을 보여주고 매도의 그림을 보여주지 그냥은 가지 않더라는 것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타와 음양키의 변곡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변곡점의 그림들을 만들었을 때는 매수와 매도의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변곡점에서는 상승장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상승장 그림을 보여줬을 때 지지, 하락장 그림 보여줬을 때 저항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경이죠. 사실 아까도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런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진입점에 대한 공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입을 잘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이고, 진입을 잘 하기 위해서 청산을 잘 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매수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매도의 그림들을 보여줬을 때 그냥 막 차트를 열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매매는 이제 진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직 버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아직 내가 한참의 공부를 좀 더 필요한 그런 시기구나, 나는 아직 공부가 좀 더 필요하구나. 차트를 오랫동안 보셨다라고 해서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차트를 오랫동안 보셨다라고 해서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알고 내 것으로 다 만들고 넘어갔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책가방만 들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한 거랑 늘 열심히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것으로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고 정말 진심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한 친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학교에 가면 가족 교훈이죠? 교훈 맞나요? 뭐라고 돼 있더라? 재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공부하면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분. 네, 붉은 매한기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역시 그분 맞아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런 그분도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만큼 그냥 학교를 다닌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회원님들 것으로 된다면 무경 차트에서 내가 정말 공부하기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경 차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실전에서 회원님들 차트 한번 볼게요. 잠깐만 한번 보세요. 실전에서 해외 선물 종합 차트를 잠깐 열어서 볼 텐데 실전 차트, 이렇게 움직이는 실전 차트가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물. 왜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실시간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이 주가 하나하나가 이걸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생물이 맞는 게 실전 차트 그림이 이렇게 실전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지금 이런 62.65에서 계속 0.01, 0.02 이런 식으로 한 단위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단위씩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여기서는 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칸씩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틱, 그죠? 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틱이
한 틱씩 두 틱씩 뭐 10틱씩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팔딱팔딱 뛰고 있는 뭐 야생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뭐 물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 진짜 저기가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이 맞구나, 생물체가 맞구나. 근데 그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현님들은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 하던가요?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거나 아 물고기가 움직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적 있으신가요?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평화롭고 아 마음이 너무 좋네, 쟤네들이 저렇게 움직이네 하면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으면 편안해졌지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뛰거나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움직임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나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손실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아직 차트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에서의 불안함을 내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거지 시장이 움직여서 내가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생긴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매를 하지 않았을 때와 매매를 할 때와의 내 마음가짐과 내 심장의 요동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떠시던가요? 진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만 진입을 하면 불안하거나 뭔가 심장이 굉장히 많이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얘는 그냥 당연히 움직이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물이다. 하지만 무경 차트가 있다라는 것의 전제하에 어느 한 선의 기준과 어느 한 신호들의 반대 신호들이 나오기 전까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잘 염두를 하시고 내가 그걸 원칙으로 삼아 주신다라면 크게 불안해하면서 매매를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성공을 해도 별로예요, 사실은. 뭐가 별로예요? 저는 지금 너무 빨리 하고 싶어요. 별로라도 나 별로인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근데 왜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찍 성공을 하면 뭔가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도 노력이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운이 따라줘야 나의 기가 함께 해서 성공이 되는 거지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운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도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운의 기류를 타서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거고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무조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무경 차트 안에서는 신호들과 기준점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산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삼아 꼭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흔들려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흔들리는 거라고 지난주 멘탈 공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진입점에 대한 부분들만 노리세요. 금경자리 5가지의 선들이 모두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추세선, 만공 이평선, 중심선, 방향타, 음양키죠. 5가지의 선들이 모두 다 모이면
황금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매수든 매도든 예쁜 어떠한 추세를 주기 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지지와 저항이다라는 거. 지지는 매수 관점, 저항 매도 관점. 그러면 이렇게 이 말씀을 저는 드릴게요. 오늘 지금 기초 강의 방송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무경 차트 방송에서 기초 강의 방송에 계시는 회원님들만 모시고 10시 30분부터 중요한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 방송에 계시는 분들은 10시 반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무조건 참여해주시고 무조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10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 오셨잖아요. 이렇게 회원님들께서 샤키등님도 오시고 봄날의 쌀님도 오시고 인내하자님, 붉은매화 향기님 진짜 많은 분들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레스원희님도 오시고 그러면 이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이신 거지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 모이실 리가 없잖아요. 중요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금경자리다라는 거예요. 이 금경자리는 중요한 선들 5개가 무경차트의 전부예요. 이 5가지 선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지가 되면 매수 금경이라고 하고요. 저항이 되면 매도 금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금경의 그림들을 만든다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면 매수 금경, 저항이 되면 매도 금경 이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그냥 안 가요. 얘는 지금 5가지 선들을 모두 다 모인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음양키가 지지대로 바뀌는 나스닥 그림처럼 우상향 궤도를 그리면 음양키가 지지가 된다는 것은 뭐다? 네. 그런데 음양키가 우상향 궤도를 그린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상승인데 제일 마지막에 매수의 그림에서는 음양키가 움직여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마지막에 음양키가 우상향 궤도로 움직여요. 근데 매도일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 선이 움직여요 라고 했죠. 뭐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리플레이 퀴즈가 되는 거예요. 네, 봄날의 쌀님 상승, 봄날의 쌀님 방향타, 샤키등님 방향타. 그쵸? 방향타가 마지막에 아래로 지금 호주 달러 차트 그림과 엔 달러 차트 그림처럼 꺾이는 그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움직이는 선이 방향타이고 매도일 때는 매수일 때는 음양키가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움직이는 음양키와 방향타는 모든 5가지 선들이 모두 다 모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금경이 아닌데요가 아니라 금경을 만들고 내려왔는 상황의 그림일 수도 있고 그 방향타가 제일 마지막에 꺾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락세의 그림들을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꺾이고 음양키가 마지막에 꺾이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금경자리의 그림들도 중요하고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했을 때의 방향타가 꺾이는 것과 음양키가 꺾이는 이러한 지점들을 꼭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저렇게 꺾이는 지점의 금경 이후에 꺾이는 지점의 그림들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격힐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격킬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겨드랑이가 방향타가 꺾이듯이 이렇게 딱 꺾이면서 주가가 여기에 딱 저항받고 탁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반등시 매도점이잖아요. 그래서 방향타가 꺾이는 지점들을 격킬, 음향키가 위로 꺾이는 지점들을 격킬이라고 하면서 매수와 매도의 시작점의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시 매수를 할 때 이 음향키 아래로 안 내려가면 돼요. 방향타도 반등시 매도를 할 때 요 방향타 위로 안착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반등시 매도가 되고 충분히 눌림시 매수점을 찾아 매매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격킬 자리.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격킬 자리 말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꾸 은어법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무경차트 방송 회원님들께서 그만큼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무조건 생소하다고만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락으로의 시초 또는 눌림 구간을 보여줄 때 너무나도 예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하얀 수평선을 만들기 전 빨리 보여주는 신호들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빠름선입니다. 매도 빠름선이라고 하는 선인데, 이 매도 빠름선이라고 하는 선은 말 그대로 하늘색 점선과 하늘색 점선이랑, 그리고 매수 빠름선은 노란색 점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매도 빠름선이 나오는지 보세요, 매도 빠름선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도리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매도 빠름선이 보여지고 난 후에 매도리가 뭐냐면 갈고리선 아시죠? 갈고리선 했는데, 갈고리선 아세요? 네, 갈고리선은 이렇게 보여주는, 얘가 근데 다 검정색이거든요. 이 갈고리선은 모두 다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여주는데, 얘는 지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갈고리선이 지지대로 바뀌는 그림을 보여줄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매도의 그림을 만들 때 얘는 지금 많이 나온 그림이지만 이렇게 하나가 탁 찍히거든요. 이렇게 꺾이면서 하나 정도가 그냥 탁 찍힌다고요. 그러면서 완전한 매도로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완전한 매도의 그림 바뀌어버릴 때는. 그래서 매도 갈고리라고 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매도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도리로, 격킬도 있는데 뭐 매도리가 뭐라고 매도리로 그냥 잡고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기초 강의 방송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니까 이 부분도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는요? 반대로는 뭐가 있을까요? 매도리가 있다면 반대는 그죠? 그렇죠. 매수 갈고리이니까 매수리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매수리는 뭔데요? 상승 시초 또는
눌린 구간이 아니라 뭐다? 네, 봄날 햇살님, 샤키등님 좋아요. 그렇죠. 반등 구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그림들을 매수리가 되겠죠. 대신 갈고리선은 갈고리가 아니라 여기 빠름선은 무슨 색? 그쵸. 노란색 점선에 갈고리를 보여준다면 이 갈고리가 매도일 때의 그림이 완전히 반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겠죠. 어떻게? 매수리니까 하락으로 내려오던 게 밑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겠죠. 밑에서 받쳐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상승의 그림으로 바꾸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매수리, 갈고리선이 지지대로 바뀌면 상승이 되고 저항대로 바뀌면 하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리가 보여주는지 아니면 매도리가 보여주는지 그러한 그림들이 바로 중요한 갈고리선의 신호가 바로 시초에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매도리든 매수리든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니님 어서오세요.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인내하자님, 그렇죠. 지지와 저항입니다. 네, 지지는 매수 관점, 저항은 매도 관점. 바로 그거예요. 이게 결론인 겁니다. 네, 마리아니님, 이게 바로 지지면 매수 관점, 저항이면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심화학습이죠. 지금 매매 팁에 대한 심화 과정으로 지금 조금씩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요 설명까지 드렸고 10분 후에 다시 회원님들 뵙고 나머지 말씀 계속 좀 드릴 테니까 계속 함께 좀 해주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고리선 자체가 차트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이 그림, 이 갈고리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선들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초세선 뒤쪽에 딱 이렇게 좀 숨어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갈고리가 밀착이 되어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추세가 뭔가 조금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점선으로 표현이 명확하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 요렇구나 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점 하나가 딱 찍혀요. 점 하나가 딱, 매도든 매수든 점 하나가 딱 찍히면 뭐다? 하락 시초 또는 눌림 구간의 시작이다. 시작. 매수리는 반등 구간의 시작이다. 상승 시초 또는 반등 구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잘 보여요. 지금 골드 차트가 이제 심화학습, 매매팁 심화로 한번 들어가서 매수리, 매도리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골드 차트 그림이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 10분 봉에서는 매도리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안 보이죠? 2분 봉은 지금 매도리가 4개째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첫 번째 딱 찍히는 매도리를 잘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초다. 그러면 요 그림이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같이.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눌림 구간의 그림으로 완전한 눌림의 그림으로 바뀌어진다라면 여기서는 어떠한 눌림을 보셔야 되냐면 적어도 2분봉에서는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2분봉 만공이평선 5분봉 음양키가 붕괴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건 음양키와 추세선의 교차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리를 보자 이거예요. 10분봉에서 매도리가 나오면 뭐가 된다? 그렇죠. 10분봉 찾아보시면 더 좋겠죠. 뭐가 된다? 인내아주님 좋아요. 그쵸. 매도리가 찍히면 매도의 시초가 되고 눌린 구간의 시작으로의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자, 지금 액션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액션점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랑 다음은 매도리, 그죠? 매도리가 나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는 매도리 나오죠. 지금 매수리에서 매도리로 바뀌는 시작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리가 매도리로 바뀌는 점 하나의 그림들이 보여진다는 것은 좀 더 깊은 눌림의 그림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천음도 나오잖아요. 10분봉에서 그죠? 10분봉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들은 또한 상승으로 갈 그림이 아니라 하락으로 갈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리든 매수리든 천음이 나오는 거지 그냥 매도 신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도점이 나오고 매도 신호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입을 하신 분들은 매도리가 나오면 더욱 더 편안하게 수익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봅니다. 액션점은 나오는데 아직 매도리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5분봉에서 매도리는 지금 몇 개째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5분봉에서는 몇 개? 네, 맞습니다. 마리아니님. 지금 5분봉에서는 2개의 매도리를 보여주고 있고 10분봉에서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아니요, 시력 안 좋으셔도 돼요. 그냥 딱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저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면 300%로 보세요. 배율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무경방에서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반등을 했을 때에 2분봉 추세선 저항받는 그림들을 보신 거. 지금 매매 팁 심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돋보기도 뭐 괜찮은데 배율로 보시면 더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돋보기 쓰셔도 되고 여기 하셔도 되고 다 됩니다. 10분봉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10분봉에서 보여주는 신호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잠깐 정도는 뭐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할 수는 있어도 여기가 한번 딱 나오게 되면 그만큼 힘있게 매도의 그림을 만들고 힘있게 매수의 그림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10분봉에서는 휩소를 잘 안 준다라는 거죠. 휩소를 잘 안 주고 예쁘게 상승장과 하락장의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매수다 매도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매수의 그림과 매도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서 갈고리 선일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 매수 갈고리랑 매도 갈고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실전 차트 그리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지금 딱 요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경 차트에서는 지지가 되면 청산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이고 저항이 되는 그림들도 청산을 할 수 있는 신호들이면서 지지 저항 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길게를 말씀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 청산을 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내 것으로 되는 겁니다. 네, 무조건 길게를 보시는 건 그냥 나는 오늘 손절을 하더라도 무조건 고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을 봐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원칙 매매를 할 줄 아셔야지만 수익률도 커지는 거지. 그냥 오늘은 손절을 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길게 갈 거예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손절 설정으로 매매를 하시는 건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근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울 자리에 대한 얘기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누울 자리란 과연 뭘까요? 먼저 분봉상에서의 배경 색깔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은밭의 배경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렇죠, 금밭의 배경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봉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일봉에서 방향성이 매수 그림으로 지금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 대세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대세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면 여기서는 매일 손절밖에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일봉의 그림 방향성을 대세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는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 그죠? 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 근데 뭐 처음부터 잘 보이나? 뭐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만들려고 하네요. 뭐 2분봉 추세 단위로 안착을 해버리면 매도리는 안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매도리가 나올 거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가 아니라 나오면 좀 더 깊은 눌림의 시작의 그림으로 보시자라는 뜻입니다. 골드는 일봉콩 위고 항생은 일봉콩 아래에서 시작해서 그림이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항생은 지금 보니까 망공이평선에 저항을 받는 그림이기 때문에 10분봉이요. 은밭에서. 그리고 일봉콩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격킬자리 그림을 만들고 지금 하락으로 훅 빠졌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지금 하락으로의 그림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골드 같은 경우는 대세는 상승입니다. 대세는 상승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천음이 나오면서 살짝 눌림으로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리가 나오는지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깊은 눌림의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추세가 상승장 그림인데 다시 주가가 추세선 위로 안착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매도보다는 당연히 매수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다시 한 번 더 천음도 나오고 있는 그림이니까 갈고리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림이 좋으니까 한 번만 더 실전 차트의 심화학습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정형가입을 하시게 되면 오셨을 때 우리 정현님들이랑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인데, 실시간 차트 하나하나들을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뭐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건데 지금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큰 틀 안에서의 흐름을 미리 파악을 하고 시나리오를 딱 써요. 그리고 난 뒤에 매수의 그림을 만드는 자리와 매도의 그림을 만드는 자리들을 우리는 겨냥을 합니다.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눕자, 일봉상 흐름 자체가 대세가 상승인지 아니면 대세가 하락인지 무조건 매도다가 아니라 매수의 그림을 만들었을 때는 매도를 안 하시는 거고, 매도의 그림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거고, 매수의 그림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맞추는 건 아닙니다. 방향성을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방향성을 맞추는 건 없습니다. 그림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또 이해가 또 안 되실걸요?
그러면 어떤 게 어려우신데요, 샤케등님? 여기를 잠시 펴놓고 갈고리선이 나오는지를 일단 펴놓고 매도리는 여기 위쪽으로 점 하나가 딱 찍히는 지점, 매수리는 아래쪽에서 점 하나가 딱 찍히는 지점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중요한 자리를 만들려고 해서 차트를 열었어요. 실시간 차트를 기초 강의 방송에선 저는 안 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열어버렸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만들지. 어려운 부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샤케딩님. 지금처럼 이분봉에서 옥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매도리는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하얀 수평선 위로 안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무경 차트에서는 2분봉, 5분봉, 10분봉, 1봉 차트의 4개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4개의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매도의 그림, 즉 매도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매수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고,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 옥수가 나오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그림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 액션점이 나오는 그림이라든지 하락점 신호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회원님들께서 그런 신호들 하나하나들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계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사람들이 웃기네? 방향을 맞춰야지 무슨 방향을 못 맞추는데 무슨 선물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손! 샤케등님 손 들으세요. 그쵸? 방향을 맞춰야지 방향을 못 맞추는데 매매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 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방향성을 맞춰야지 매매가 잘 되는 건데 왜 방향성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방향성을 맞추는 매매를 하게 되면 내 사람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딱 꽂혀버리면 완전히, 만약에 오늘 난 여기서 매도점만 찾을 거야, 나는 오늘 요거 오늘 하락장이야, 나는 매도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라고 하는 분이랑, 아니 나는 매도 아무리 만들어도 저도 나는 매도 안 할 거야, 나는 매수점만 찾을 거야, 나는 매수만 할 거야, 오늘 완전히 상승장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마리아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생각의 매매로 꽂혀서 매수 금경이 나와도 매수를 못하고요, 매도 금경이 나와도 매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스스로가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합니다. 특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포지션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크게 꽂혀버립니다. 절대 손절도 못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공감되시죠, 마리아니님? 그래서 샤케등님, 매수랑 매도는 꽂혀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는 매매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에 빠진 매매를 하지 말자. 매수의 그림을 만들거나 매도의 그림을 만들었을 때 완전한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매수점을 찾고 매도점을 찾아서 매매를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냥 방향성을 맞추면 좋겠죠. 방향성을 맞추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방향성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은 맞추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상승장 그림으로 보여줬네 하다가도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고 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차트를 보더라도 예쁘게 수익을 내시기에는커녕 그냥 계속 힘든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요, 샤키등님, 이해가 분명히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시더라도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계속 좀 곱씹고 좀 한번 더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주 나중에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요렇게 받아들이시게 될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저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른데, 무경방이 아닌 다른 곳에 가시잖아요. 다른 데를 가시면 오늘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자, 오늘 매수로 뭐 어디를 탑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시키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 매매를 하는 건 좋지만 꽂히는 생각에 완전히 꽂혀버리는 매수의 그림, 그리고 매도로 꽂히는 그런 매매는 우리 무경방에서만큼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방송에서 이런 자리들을 노리셔야 되고요, 이런 그림을 노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매수의 그림을 만들어 줬는데 매도 신호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요, 청산을 잘 해야 되고요, 하나는 무조건 청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분할 청산하시면서 그리고 익절 라인 설정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분 추세선 갈고리 중심선 처음 보고 매도를 들어갔더라도 완공이평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나와야 하는데 내려갈 거야 하고 다시 올라간다 해도 들고 있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마리아니님은 아시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무경방에 오신 건 너무나도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직도 하루에도 100번 그러니까요.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갈고리가 생각보다 바로 딱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림이기는 하나,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눌림도 조금 더 깊게 눌릴 수 있는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하락으로의 그림을 보여줄 마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시고, 현재로서는 뭐 살짝 천음을 발생을 하면서 매도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쁜 매도장의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갈고리,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리선이 나오는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갈고리 생긴 것 같아요. 이분 아래로 갈고리 생긴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고 5분 봉도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10분 봉에서 사실은 여기가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하락으로 하락세로 조금 더 깊게 가주면
갈고리가 위쪽으로 하나가 탁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회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니, 오늘 기초 강의 방송 오신 신입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귀한 장면이거든요. 자, 일단 진입을 하신 분들은 손자루 설정을 당연히 걸고 하시겠지만, 진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봉 초대당 근처에서의 진입점을 찾는 거거든요. 초대당 근처에서의 진입점을 찾는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727.5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얀 수평선 위로 안착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갈고리, 매도 갈고리가 하나가 딱 찍힌다라는 것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 5분봉도 이렇게 여기도 보시는데 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방송에서 회원님들과 요 그림 굉장히 예쁘게 딱 찾아서 위에서부터 매도로 딱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딱 캐치해가지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고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왜 한두 틱, 세네 틱에서 내가 많이 흔들렸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한두 틱, 세 틱, 네 틱에 대해서 흔들리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냥 좀 기준만 잘 세워 놓으시고, 아닐 경우는 손절이고 맞으면 수익으로 내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이 내용입니다. 맞으면 수익, 아니면 손절입니다. 맞으면 수익, 아니면 손절. 근데 그게 손절도 되게 재밌는 게 손절점에 준한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입점 신호인 하얀 수평선이랑 노란 수평선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나와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리가 나오는지를 보는 중입니다. 샤키링님. 분봉에서 매도리가 나오지 않으면 하락으로 갈 마음이 없는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회원님들과 함께 퀴즈 형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우리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한 번 더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전 시간이잖아요. 진폭도 지금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눌림도 깊이 있는 눌림으로 지금 바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회원님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저거 기다리다가는 다음 설명도 못 드릴 것 같네요.
자,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퀴즈는 제가 혜님들께 선물도 좀 드리고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온라인 상이라서 그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 먼저 중요한 지점이면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자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자리에서 주사위를 던져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만큼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 감사합니다. 봄날햇살님, 샤케등님, 인내하자님, 그렇죠.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네, 마리아니님, 그렇죠. 근데 이 변곡점은 두 가지의 선으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방향타와 음양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방향타의 변곡점을 만들 때는 수직 상승, 그죠? 근데 음양키는 수직 하락의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변곡점은 방향타와 음양키가 움직이는 자리예요. 움직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지지가 되면 매수 시작, 그 자리에서부터 저항이 되면 매도 시작의 그림으로 보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역시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인데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인데 자리인데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고요.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걸 그 자리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이긴 한데 등한시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그 자리를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잘 보이고 거기까지를 반등과 눌림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망고인 편선도 중요한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샤케등님. 망고인 편선도 맞기는 한데 그것보다 완전히 좀 방향성을 그 자리에 기준을 잡고 보시면 기가 막힌 눌림과 반등의 그림을 딱 보여주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정답 인내하자님.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자, 중심선은 미색으로 보여주는 실선이죠. 미색으로 보여주는 실선인데 중심선 차트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중심선의 위치만으로, 님들 잠깐만요, 여기까지야. 중심선의 위치만으로, 정말 중심선의 위치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계단식 하락, 계단식 상승의 그림들을 만든다라는 것은 중심선은 말 그대로 중심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중심선 위로 지지가 되면 상승의 시작으로 보시는 거고, 주가 아래로 무너져서 중심선이 저항이 되면 반등 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시는 자리가 중심선입니다. 왜? 우리 신체의 중심은 허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허리에서 중심을 위로 가면은 상승이 되고 중심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이 되는 것처럼 중심선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선 자리는
허리 위로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체. 중심선 허리 아래로는 하체가 되듯이 중심선 위로는 상승장이 되고 중심선 아래로는 하락장 그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퀴즈 다시 나갑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퀴즈가 뭐 별건가? 현이들 다 아시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복습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3번. 이건 아주 주관적인 퀴즈인데요. 금비가 좋아하는 자리는? 네, 샤키등님 금경자리 격힐. 네, 맞습니다. 정답! 정답. 자, 3번. 수평선이랑 수평선만 나와도 매도 진입점이 가능하고 매수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수평선과 방향타가 함께 하는 자리를 뭐라고 할까요? 노란 수평선이 되겠네, 그러면. 그쵸? 3단 매수 3단 수평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매수 3단 수평선. 변곡자리. 변곡자리랑 3단 수평선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방향타와 노란 수평선이 함께 해주는 자리를 매수 3단이라고 하고, 변곡은 방향타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 3단 수평선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주셨다면 당연히 반대로 하얀 수평선과 음양키가 함께 하는 자리는 반대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진입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매도 3단 수평선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5가지의 선이 모두 모이는 자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샤키등님, 봄날의 햇살님, 마리아니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시면 쉬운데 어렵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어려워진다라는 거고, 알면 알수록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생각을 하면 또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퀴즈는 진입점에 관련된 퀴즈고, 이게 사실은 진입점도 되지만 청산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냐? 오늘은 매매팁에 대한 심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점에 대한 건데 왜 청산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지? 라고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마지막 퀴즈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퀴즈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 그죠? 옥수입니다. 옥수 또는 수라고 해요.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매수 신호. 근데 그 첫 번째 매수 신호가 추세선과의 거리가 멀지 않는 거, 그쵸? 옥수라고 하는데 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그림을 만들면 우리는 매수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옥수,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옥수 보이시죠?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옥수,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옥수. 근데 이 옥수가 멀지 않은 상황이어야 돼요.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옥수입니다. 아셨죠? 그런 자리는 중요한 진입점이 가능한, 매수가 가능한 신호다라는 겁니다. 와, 잘하시네. 진짜 잘하시네. 자, 여기까지 일단 퀴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제가 회원님들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참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회원님들께서 수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퀴즈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잠시만 쉬는 시간을 가지실게요. 10분만 쉬고 머리 좀 식히고 40분에 다시 마무리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잘하시는데 잘하셔.
자, 어떻게 좀 회원님들 유익하셨나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 무경 차트에 이러한 모든 중요한 수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신호들이 매수 신호들과 매도 신호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매매 신호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해외 선물만 저희가 회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투자 상품들의 모든 종목들에 적용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보시면 무경 차트의 기반으로 실전 수익 800%의 수익을 1억으로 8억 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그것도 일주일 만에 실현을 하신 우리 여기 필빈님이 매매 인증샷을 올려주셨거든요. 자, 보세요. 얼마 전 무경 차트를 활용을 해서 엔비디아 옵션 매매에서 약 2억 원의 실전 수익을 인정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같은 기준이 실제로 반복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무경 차트 신호로 진짜로 뭐 이 해외 선물에서는 검증이 됐지만, 검증을 해서 회원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 그냥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펄비님이 이제 실행을 해 보신 거예요. 되는지를 확인을 직접.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실전 매매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무경 차트에서 뚜렷한 신호가 잡혔고 그 흐름을 따라 다시 한번 엔비디아 콜옵션에 진입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엔비디아 옵션인데요. 보시면 엄청난 수익을 내셨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1억 원의 실전 자금으로 8억 3천만 원에 일주일 보유를 했다고 하십니다. 수익률 830%, 무경 차트 신호에 따른 진입과 청산이고요. 자, 처음 2억을 수익을 냈을 때보다는 이번 시장은 변동성도 심했고 흐름도 복잡했지만 무경 차트가 짚어주는 핵심 구간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경 차트로 나스닥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옵션의 포지션도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있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수 3단 수평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후 천양이 강하게 솟았고 그 직후 풍경이 시작되며 신호까지 겹치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무경 차트를 공부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익숙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매매 종목은 해외 옵션이었지만 중요한 건 무경 차트의 기준이 자산에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ETF, 코인 같은 다양한 시장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실전으로 한 번 더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한 실전 전략도 앞으로 차근차근 공유해 드릴 예정이 있고 자산군에 따라 어떻게 무경 차트를 해석해야 할지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외 선물 중심으로 제공되던 무경 차트는 이제 곧 주식, ETF,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장된 버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급하게 열기보다는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마지막 정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께 동시에 오픈하기는 어려워서 먼저 공부해 주신 분들께 우선적으로 체험 기회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함께 다뤄보면 좋을 주제를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자라고 말씀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님들께 많은 다양한 이러한 투자 상품들에게 접목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무경 차트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같은 수익이 진짜 저분이니까 가능하지 이게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께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초 강의에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4주 동안은 그냥 계속 열심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가 3주차잖아요. 다음 주 4주차니까 끝까지 함께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또 반복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계속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분봉 갈고리 생겼어요. 잠깐만 한번 볼게요.
5분봉은 매도리가 아까부터 이렇게 보여줬고요. 10분봉의 갈고리 매도리가 나와주면 더 좋아요. 근데 현재 지금 충분히 매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진입하신 분들은 일단 손절 설정 걸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5분봉 매도리는 자주 나와요. 근데 10분봉 매도리가 나오는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보시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갈고리가 10분봉에서 탁 찍히는 거, 한 점이 탁 찍히는지를 일단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샤크즈님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하시면 질문한 내용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꿈같은 수익이라고 생각이 들죠. 맞아요, 꿈같은 수익 맞습니다. 근데 되더라고요. 네,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꿈같은 수익은 실현을 해버리니까 그게 꿈이라는 것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지난번 숙제 있었어요. 네, 봄날 햇살님, 안 그래도 봄날 햇살님께서 금비님 미션 숙제 완료 하면서 올려주셨던데 제가 아직 댓글을 못 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게 올려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봄날 햇살님. 매수 금경의 자리라면 변곡 공존의 자리임.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근데 매수 금경은 5가지 선 중에 이 5가지 선들이 모두 다 모여있는 자리를 금경이라고 하고, 공조는 방향타가 움직이는 수직 상승으로 움직이는 자리랑 음양키가 위로 꺾이는 지점도 공존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결론은 매수 금경과 변곡 공존이 보여주는 자리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점을 시초라서 너무 빨리 놓치고 못 들어가고 방향타 수직 상승 후의 방향타 지지 후 다시 추세선 아래 내려왔으나 상승 풍경의 옥수가 나오는 자리는 매수다.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그죠? 5가지 선들이 모두 다 모였는데 한번 딱 보네요. 그리고 나서 눌림을 줬을 때 방향타가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 빠름선 갈고리 높아진 옥수 보이시죠? 추세선 위 높아진 노란 수평선 만든 옥수, 이런 자리들이 아주 중요한 매수 진입점이다라는 것을 봄날 햇살님께서 너무나도 예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미션 클리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매도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뭐 심화에 대한 설명, 옥수가 수를 뚫는데 추세선 위에서 나오는 옥수, 이런 지점들도 올려주셔도 되니까 현님들께서 편안하게 참여 미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리 매수리 아셨죠? 매도리 매수리 옥수입니다. 자, 다음 그림 또 봄날 햇살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매도 금경 자리면서 변곡 공존 자리임. 그쵸? 공존이 중요해요. 왜? 모든 선들이 모여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의 공존은 그 자리에서부터 예쁜 매수와 매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5가지 선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금경이라고 하는데, 매도 금경은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겠죠. 변곡 공존은 음양키 수직 하락과 방향타 하방으로 꺾이는 자리. 그쵸? 매도니까 음양키가 내려오고 방향타는 꺾이는 지점입니다. 결론, 매도 금경과 변곡 공조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고, 매도 진입점은 노란 수평선이 지지 후에 반등하고 추세선 저항받고 하락점 나오는 자리 3583점 9자리, 요 자리. 그렇죠. 무너진 후에 반등 시 매도점. 자, 여기도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빨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만공이평선에 저항받는 이런 자리들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봄날 햇살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포인트는 음양키가 변곡점을 만드는 지점에서의 반등을 첫 번째로 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보신다라면 훨씬 더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전 차트 그림에서도. 자, 감사합니다. 봄날 햇살님. 그러는 와중에 매도리가 딱 찍혔어요. 지금 천음 때문에 살짝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해외 선물 종합 차트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이게 매도리예요. 시초의 매도리입니다. 이게 시초의 매도리예요. 아시겠죠? 네, 눈에 딱 담아 놓으세요. 오늘 매매팁 심화학습으로 요 설명 그리고 옥수 중요하니깐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봄날 햇살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런 금경자리 미션 클리어 해주신 우리 봄날 햇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이들 보세요. 차트 그림도 많이 보시고 올려주시는 기초 강의 이런 미션 내용들은 기초에 준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다룰 예정에 있으니까 내일일 수도 있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회원님들께 빠짐없이 안내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워서 얘기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루 안에도 정리해가지고 회원님들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다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회원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한테 미분족분 뭐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중학생들 내용이지만 유치원생한테 고등학생이 배우는 미분족분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 유치원생이 알아먹을까요? 회원님들을 제가 수준별 학습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거지, 회원님들께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처음에 저는 미분적분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해외 선물이 처음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분적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혼란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근데 알려주시는 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좋은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이 설명도 드리고 싶고 저 설명도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감사했지만, 회원님들께는 제가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게, 자칫 잘못하면 포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근차근 가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조금씩 기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씩 요렇게 한번 MSG를 한 스푼 더 올려보고 또 요것도 한번 올려보고 했는데 회원님들이 맛있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듬뿍 해서 이제 완전히 핵심으로 설명 팍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우리 무경방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조얼님, 해탈님, 이래님, 네, 모두 다들 너무나도 회원님들이 잘 하시기를 바라는 똑같은 마음이시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 정회원 가입 신청은 무경 차트 방송국 사이트의 정연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 방송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죠. 해외 선물 24시간 분석 시그널 제공하죠. 무경 위너스 클럽 VIP 등급 업그레이드가 되죠. 혼장회원 등급되시죠, 그죠? 그리고 실전 대비 기초 강의와 구글 매매 팁 제공하죠. 그리고 마지막 무경 파워 보험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다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30일 거는 33만 원이에요.
90일은 99만 원이고 210일은 188만 원의 5%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365일은 10% 할인율을 받아요. 360만 원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너무나도 좋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9월 달이 거의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6개월 결제를 하시게 되면 30일을 더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33만 원을 더 받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경품 추첨이 됐을 경우에는 1등을 받으시는 분들, 2등 받으시는 분들, 3등 받으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돈으로 환산을 하면 최대는 100만 원 상당 혜택인 거고, 정형가입을 한 달 더 추가를 받게 되면은 거의 66만 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고, 이왕 공부를 하실 거면 한두 달만으로는 힘드십니다, 님들. 그래서 차근차근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꾸준하게 듣고, 그리고 한 3달 정도 듣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안 보이던 그림들이 보여지고, 진입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청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내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7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한 달 더 받아서 7개월이잖아요. 10, 11일, 12월 1, 2, 3, 4월까지입니다. 님들. 내년 4월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때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걸 몇 개씩 끊어 놓으세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원님들의 HTS 안에 들어있는 돈은요, 그거는 회원님들 것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매매 잘못해서 손실 내지 마시고 그 금액을 투자를 해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년 4월 달부터 매매를 제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실력을 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실력을 쌓고 운이 따라오게. 운칠기삼 아셨죠? 그래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 설명은, 이건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9월 30일 딱 지나잖아요. 10월 1일 딱 되잖아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혜택입니다. 자, 꼭 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오늘의 미션은 매도리 매수리, 그리고 추세선 위 첫 번째 옥수, 두 번째 옥수까지도 괜찮아요.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미션도 꼭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내 스파의 불법 접근 제보 안내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경차트 운영팀입니다. 최근 카페 내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네이버 쪽지,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 권유, 대여 계좌, HTS 추천뿐만 아니라 개인 연락 후 어떤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는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경차트의 원칙, 무경차트 회원은 개별 연락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대여 계좌, HTS, 투자 추천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님들, 카페 회원 간의 개인 연락을 빌미로 외부 커뮤니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을 현혹하는 모든 행위는 운영방침 위반이자 즉시 제재 대상입니다. 제보 방법, 회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접근을 받으셨다면 다음 정보를 남겨주세요. 쪽지, 문자, 대화 캡처, 상대 닉네임, 연락처, 상황 설명,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접근했는지 등 익명 제보 가능하니까 제보자 보호 100% 보장, 유효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리워드 제공, 신고 채널입니다. 여기로 좀 남겨주세요. 님들, 혹시나 그런 쪽지를 받으신 분들 계시면 회원님들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고 제보자는 100% 보장 해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저희 무경방에서는 회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대여 계좌를 안내를 하고 회원님들의 소중한 돈을 자기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꼭 좀 여기 좀 남겨주세요. 최근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회원님들의 보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쪽지나 메일 같은 거 아니면 뭐 문자 이런 것들 있으면 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초 강의 방송에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